안녕하세요. 현주랑 진행 중의 안현주. 이진행입니다. 현주랑 진행 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오늘 저희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뭐 해외 생활을 한다던가 엔잡러라던가 인디펜던트 워커라던가 이런 어 비슷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점도 꽤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 시간 관리에 대한 태도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사실 현주님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는 편이죠. 네. 진행님 지난 시간에 제가 엔잡러 한다 그래가지고 왠지 시간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5분 단위로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워낙 이제 뭐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했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고, 바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빡빡하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저의 이제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저의 현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막 5분 단위, 1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막 해치우는 것보다는 그냥 우선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우선 추리는 과정을 되게 열심히 추리는 작업을 하고 이제 음. 추려진 것 자체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나 그런 걸 쪼끔 고민해 가면서 시간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해야 될 일 있으면 좀 늘어지게 있다가,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실 빈말로도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은, 저의 시간 관리 아닌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분들 시간 관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나는 딱히 관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네? 이런 분들에게도 좀 공감이 가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진행님이 시간 쓰시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저희의 서로 정말 다른 시간 쓰는 법,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또 저희가 또 나름 쓸만한 노하우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는 남편이 있지만 아이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 육아도 하시면서 일과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그런 점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 이야기 들으시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런 점에서 고민이 있다 이런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간 관리의 달인 현주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다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고요. 네. 다리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출산 이전 그리고 출산 이후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 개념이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출산 이전에는 사실 뭐 시간이 다 제 시간이잖아요. 뭐 미루고 싶으면 미루고 또 추가로 급하게 계획을 하나 더 넣고 싶으면 넣고 이랬어요. 아무리 일이 많고 야근이 많다 이래도 그냥 내 한 몸만 챙기면 되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바빠서 더 놀고 싶은데 못 놀거나 바빠서 운동을 빼먹는 정도지 또 하려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막 억지로 데드라인이 오지 않는 한 특별히 시간 관리를 하지는 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회사 스케줄에 내 삶을 맡기는 스타일? 네, 제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근데 출산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근데 확실히 출산을 해야 예.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출산 후에 달라진 점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애를 뭐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직접적인 일의 양도 달라진 면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언제 해야 될지 자체가 예측 불가능해진 아, 스케줄의 예측 불가능성? 이게 저의 그 시간 관리에 정말 강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회사 다닐 때 이런 거잖아요. 월화수목금하고 남은 게 있으면 주말에 회사 나가서 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남겨둬도 되잖아요, 일을.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놀면 되죠.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애 옆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확보해 놨던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확보해 놨던 시간이 내 시간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그쵸. 하고 네. 아니면 뭐 야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남편이 급한 스케줄이 잡혀서 제가 애를 봐야 된다. 음. 이러면 그 시간이 또 제 시간이 아닌 경우들이 또 발생하고 특히 저는 일하면서 따로 아이를 봐주거나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좀 더 시간 확보에 어려운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도, 현주님 정도의 어떤 뭐 일이 많고 전문직이고 이런 분들인데, 따로, 네, 뭔가 이 도와주실 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막 그 어른들에게 맡기거나 이러지 않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간 관리라는 게 가능했을지 저는 진짜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최소한의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정해 놓고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4 시간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음, 그 4 시간 안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태스크마다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배정하는 편이에요. 네. 예를 좀 더 들면 구체적으로, 네. 네. 보통 진행님은 투두 리스트에 할 일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뭐, 그냥 저는 사실 그냥 나열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 뭐, 근데 이제 마감일을 써놓죠. 그쵸. 예를 들면 월요일에 이제 출근해서 오늘 할 일 1번 쓰고 이제 뭐 인터넷 쇼핑으로 설날 선물 사기, 뭐 2번 뭐 오후 회의 준비, 3번 운동, 4번 보고서 작성,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음, 쓰죠. 네. 근데 보통은 다 거기서 멈추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는 데까지 하자. 네. 보고서가 써지는 때까지 써고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이런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써 놔요. 인터넷 쇼핑 20 분. 그래서 20분 안에 최대한 골라서 결제를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안 음, 그러면 이게 주일씩 가도 못 사잖아요. 맞아요. 예. 인터넷에서 고르는 게 정말 늪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 준비도 사실 더 잘하려고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40분 이렇게 써 놓고 40분 안에 내가 뭘 검토하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갈지 이거를 이제 4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하죠. 음. 오늘은 뭐 약간 땡기는 만큼 끌리는 만큼 일의 양을 하다 보면 제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출 수가 없어서 네 그런 시간으로 각 일을 하는 시간을 써 놓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회의 같은 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긴 해요. 예. 하도 회의를 하면 점점 늘어지니까 우리 이 회의 뭐 1시간 반 만에 끝내자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1시간 반 안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결론을 끌어내고 그냥 거기서 딱 마치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업무나 일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저도 예. 네, 이게 항상 이게 가능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매일 이러고 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안에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럴 네. 때가 있죠. 이번 주 안에 뭐 내일이 출장이다. 그러면 오늘 안에 꼭 경찰서에도 전화도 하고 검찰청에 사건 관련 확인하고 법원에 서류 우체국 가서 내야 되고 의뢰인과 상의해서 내일 재판에 가야 되고
어제 온 이메일 답장 오늘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자잘한 일들이 막 되게 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우선 되는 거부터 막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리스트만 쭉 써 놓고. 근데 저는 그럴 때 시간을 우선은 하기 전에 써 놔요. 예를 들어 음, 경찰서에 전화 10분, 의뢰인과 상의 15분, 이메일 답장 5분. 왜 그거를 음, 제가 사실 쓰냐면 막상 이메일 답장을 하려고 내가 열었는데 딴 걸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넋을 놓고 시간이 금세 30분씩 지나가요. 저에게 주어진 그 오전 시간이 딱 2시간인데 그러다 음, 보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일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저의 이 정신이 가출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써 놓고 '아 의뢰인과 15분 동안 이걸 통화하고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고 이분한테 뭐 "다음번에 그러니까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선 끝내자. 음, 이분의 오늘의 모든 하소연을 오늘 내가 들어주다가는 '내 오후 일정이 다 날아가겠구나.' 이런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응대하는 편이죠. 아, 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 네. 10분이라고 정해 두셨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일 같은 경우에 현주님이 계획한 30분이면 30분 이 안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의 기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어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약간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선은 '아 의뢰인한테 전화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우선 전화번호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선 이 의뢰인한테 확인해야 될 포인트 1, 2, 3 음흠. 내가 들어야 될 답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그 대화의 답을 그 시간 안에 이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음, 어떨 때는 그냥 "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하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에 내가 끌려가고 결국 내가 들어야 될 답은 못 듣고 '아 이제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볼게요.' 하다 보면 이 대화가 너무 길어져서 근데 이제 항상 그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물론 있죠. 뭐 예를 음, 들면 뭐 친구랑 안부 인사다 뭐 이런 날 이런 거는 뭐 길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업무적으로 할 때는 내가 이 업무 통화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좀 미리 시뮬레이션처럼 미리 생각을 하고 적어 놓고 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하려면 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연락이 닿았을 때 '많은 걸 해결하자.' 이런 어, 마인드로 좀 하려고 하고 근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뭐 의뢰인이나 저 다른 분들하고도 좀 사적인 얘기도 하고 여유 있게 음, 일하기도 하고 네. 쪼금 아까 말씀드린 건 바쁜 날 아니면 그 시간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이럴 네. 때는 굉장히 촘촘하게 적어 놓고 막 이렇게 지워 가면서 하죠. 네. 어, 네. 저는 그렇게까지 바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목표로 한 일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오늘 좋은 팁을 얻어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 애들이랑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 건데 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다른 의무, 제 시간을 벌크로 쓰는 어 이런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이제 일하는 가용 시간 안에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가정일 뭐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던가 아이를 그렇게 케어할 필요가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저같이럼 일을 하신다면 오후 시간에 이제 아니면 저녁 시간에 또 나를 위한 다른 음, 활동들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안 그러면 사실은 야근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예. 똑같은 양의 분량의 일을 뭐 나누어서 여유 있게 하다 밤중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서 결국 하는 양이 더 많지는 않아요. 양은 맞아요. 똑같은데 그냥 쓴 시간이 약간 다르게 저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진행님은 아까 일을 몰아서 하는 올빼미라 그러셨는데 저는 집중하는 올빼미형 시간 관리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하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동을 거는 시간이 꽤 길게 필요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현주님은 이제 뭐 출근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거나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좀 계획을 이렇게 쭉쭉쭉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앉아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머릿속으로 하면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 사실 고민이라보다 뭔가 리서치하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딱 작업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 최소한 뭐 한 두세 시간 이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있다 나한테 아니면 이게 뚝뚝 끊어질 것 같다. 음. 그러면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지는 약간 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두 시간, 세 시간이 이렇게 벌크로 나는 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생활을 하다 맞아요, 보면. 뭐 맞아요. 제가 뭐 자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뭐 집안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카톡이 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방해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낮에 뭔가 일을 시작하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질 것 같은데 하기 싫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밤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밤에 그냥 이 뇌가 활성화되는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음.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진행님은 밤에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였군요. 그 방해받는 게 싫고 통으로 나의 시간이 있는 게 좋아서 약간 작가 스타일, 크리에이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영감이 떠올라야 일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감이라보다는 그냥 딱 집중하고 몰입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사가 음. 부를 때도 있고, 고객이 연락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 직장 다닐 때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도 처리하고 뭐 약간 고객 응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정책 연구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주로 이제 1년 단위의 연구 보고서를 쓰면 양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업무 시간 내에 보고서를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가 온다거나 뭐 다른 일상 업무들이 있으니까 뚝뚝 끊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일을 그 업무 시간 안에 안 하고 그 시간에 계속 시동만 걸다가 아. 퇴근하고 바로 카페로 갔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들 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새벽 아. 2시까지 막 원고를 쓰다가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적이 이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의 시간에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 매일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고 그런 벌크 시간이 필요한 거는 밤에 개인 시간, 어떻게 보면 개인 시간에 야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아까 현주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일의 양은 같은데 그냥 쓰는 시간이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리서치 같은 걸 막 해요.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어차피 굉장히 참고 문헌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선행 연구들 같은 거를 막 음, 검토를 하고 주로 이제 제가 인용을 해야 되거나 참고해야 되는 참고 자료들 이렇게 막 정리해 놓고 근데 그걸 이제 내 문장으로 만들지는 않고 막 이제 컨트롤 CV가 난무하는 이런 커다란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구조를 네, 잡고.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썼어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난 더 집중하고 싶고 지금 이런 번잡한 상황에서 하기 싫다라는 그냥 저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절박했다면 퇴근하고 나서 카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주님처럼 애들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돌봐야 할 반려동물이 있다거나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니까 나를 네. 기다리는 남편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나의 방만하게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아까 현주님이 출산 전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셨다시피 모든 게 내 시간이니까 그냥 나는 나 편한 대로 일을 해야지라고 편하게 네, 마음대로 막 일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거 같아요. 진행님은 책임감이 되게 강하시고, 사실 되게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완벽주의자니까,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퀄리티 떨어지게, 우선 급하게라도 이제 집중이 좀 덜 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완벽히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개인의 그 야근도 아니죠. 회사 밖에서 하니까. 그렇게 카페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마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데에 내 시간이 이제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 퀄리티 떨어지는 일이라도 계속 그냥 그렇게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진행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행님은 근무 시간 중에 시동을 거셨다. 그리고 밤에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시동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 의뢰인한테 보내야 될 서류를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리서치를 그렇죠. 분명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출근 준비를 하거나 운전하거나 뭐 애들 라이드하는 중간에 리서치해서 뭐 카톡으로 내가 그 찾아놓은 참고 음, 문헌을 보내놓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해놓고 막상 이제 출근을 하면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음,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비슷한 거네요. 네, 결국에는 시동 거는데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일을 언제 어디서 할지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주님처럼 치열하게 그런 시동을 그렇게 걸어본 적은 없고 되게 방만하게 시동도 아닙니다. 걸고 운전도 하고 또 마무리도 하고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할 자신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진 않아?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오히려 제 삶을 그냥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뿌려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기보다 나는 나 한 번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뭔가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를테면 결혼도 되게 늦게 하고 지금 자녀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시간 관리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음. 조금 오늘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이 바뀐 거는 해외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까 현주님이 말한 그런 이제 방만하게 업무 시간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피치 못한 건지 의도한 건지 야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도 회사에서 주는 거 먹고 막 그렇게 이렇게 느슨하게 일을 하는 게 네. 약간 한국의 직장인의 어떤 그 일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음, 요즘은 많이들 안 그러는데 제가 해외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아, 그렇게 방만하게 막 옛날 아저씨들 보면 막 사우나도 갔다 오고 그쵸. 그랬거든요. 근무 시간에. 네,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꼴을 볼 수가 그쵸. 없어요. 네, 그런 행태를 용납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해외는 진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시간당 비용으로 그게 다 책정이 되면, 아니면 진짜 퀄리티가 높은 기술자들, 뭐 개발자들, 아니면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 인건비 워낙 높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타이트하게 일을 하냐, 얼마나 퀄리티를 딱 보장해서 산출물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어떤 노동자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네,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진짜 1분 1초를 막 이렇게 쪼개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진짜 한국의 직장 생활은 꿀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많이 반성을 하면서 네, 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도 공감하게 되는 게 제가 네덜란드에 있는 로펌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네, 시간 우리가 빌링 아워라 그러거든요. 이제 시간당 뭐 얼마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 네. 이렇게. 근데 거기는 기준이 6분이더라고요. 6분이요. 60분을 10분의 1로 나눠서 6분 동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6분어치 사실 우리 이메일 쓸 때 대강 한 이거 10분, 15분 걸렸다고 써도 되나? 이런 마음이 약간 들 수 있죠. 유혹이 들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렇게 6분 단위로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메일을 읽는데 6분, 내가 그걸 답을 생각하고 쓰는데 뭐 12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겨야 그게 이제 빌링이 되니까 그런 헐. 생각,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은 자기가 애를 많이 케어를 하거든요. 뭐 내니를 네, 쓰는 집들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회사 안에서 모든 걸 다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해고 와야 이제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음. 여기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딱히 점심시간 개념이 없어요, 회사에. 네, 그래서 그냥 맞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1시간은 그냥 점심을 먹고 쉬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1시간 그 점심시간에 그냥 샌드위치 싸와서 먹으면서 일을 하면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간단한 걸 먹으면서 그 시간 내내 일하고 어 일찍 집에 가는 일찍. 네 네.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해서 뭐 점심 회식 이런 것 좀 없고 그 대신 자기 시간을 정말 내 걸로 잘 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호주랑 캐나다랑 이렇게 일을 해보면 없어요, 점심시간. 거기도 15분, 없나요? 뭐, 네, 뭐, 3시간인가 4시간 일하면 15분 휴식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네. 그 15분 안에 이제 어떻게든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와. 여기는 보통은 점심을 싸우니까 네. 그냥 15분 만에 대충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먹고, 뭐, 한국 사장님이 있거나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어도 보통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긴 하는데, 그것보다 빨리 가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뭐,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집안일을 해줄 분 아니면 애를 봐줄 분 이런 분을 고용하기에는 역시나 그분들의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그런 분을 고용하니 내가 빡세 점심을 굶더라도 내가 대충 먹고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서로의 노동력에 대해서 훨씬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그게 어떤 직종이든 간에 그런 거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는 그 튜터라고 하죠. 뭐 피아노 선생님 뭐 그런 여러 가지 튜터 과외도 30분에 얼마, 10분에 얼마 이렇게 비용이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처럼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이럴 때는 그냥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그래서 일찍 가시고 뭐 우리 애가 아프니까 뭐 좀 찡찡거리니까 좀 일찍 가고 이래도 그렇게 서로 돈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네. 내가 30분에 1분에 얼마 이렇게 내고 있는데 3분을 일찍 간다. 이게 눈에 보이면 돈 생각이 바로 나. 네, 바로 맞아요. 나죠. 지금 내 음. 눈앞에서 5천 원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물론 늘어져서 놀고 쉬고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비용을 받고 하는 일이나 또 내가 퀄리티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음.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약간 문화적 배경도 있겠다 싶네요, 정말. 네. 그래서 어쩌다 보면 한국 고객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 변호사는 사실은 그런 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전문성과 변호사의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뭔가 전문적인 상담을 할 때는 비용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용납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저같이 그냥 뭐 마케팅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는 제 시간에 대한 대가가 가치랄까 그런 게 그렇게 잘 인식이 안 되신다라고 느껴질 때도 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이 시간을 분단위까지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이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주는 환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냥 전화 한 통 하는데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을 뵈면 조금 내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한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네, 오늘의 이야기가 결국에 약간 시간에 대한 중요성,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쪽으로까지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갔는데 이 주제도 한번 정말 날 잡고 이야기해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현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제가 진짜 그걸 잘 못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를테면 설거지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설거지를 1시간을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또 너무 열심히 몰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셰프다 보니까 한 번 요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와. 꺼내서 해요. 막 네. 온갖 요리 기구가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커머셜급의 설거지를 제가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주말에 이렇게 막 엄청난 요리를 한 2끼 정도 먹고 나서 밤에 설거지를 하려고 보면 이제 거의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혹시 그런 거 써보셨어요? 포모도로 타이머? 뭐 이런 거, 뭐 구글 무슨 타이머 이러면서 많이 얘기가 한동안 한국에서 됐었던 것 같은데. 토마토처럼 생긴 뭐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소개 좀 25분, 해 주세요. 네. 그게 25분 타이머예요. 25분을 일하고 5분을 쉬고 또 25분을 일하고 그다음에 10분을 쉬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25분씩 잘라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음. 타이머예요. 네. 25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저도 그걸 써보면서 느낀 게 25분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저는 이게 한 30분짜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당으로 뭔가 이렇게 그 빌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일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이메일 몇 개, 뭐 메일링 리스트에서 몇 개 보내고 블로그 업데이트 몇 개 했어. 그러면 나 오늘 한 2시간 일했겠지 하고 2시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머를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어떤 일은 되게 짧게 걸리고 어떤 일은 그 포모도로 그게 4개 유닛을 지날 때까지 내가 일을 못 끝낸 거예요. 어. 실제로 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까지 손해를 많이 봤구나. 그걸 알게 됐고, 역시나 그걸 이용해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청소기를 집에서 돌린다던가,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실제로 재보니까, 이게 내가 한 뭐 음.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했네. 이런 거보다는 포모도로가
유닛이 4개가 흘렀어. 이게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되게 크고, 아, 아, 이제부터 이 시간을 줄여야겠다. 아, 나는 이 음. 정도로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현주님이 얘기하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를 영 못하겠다 하면 한번 타이머를 뭐 포모도로 아니더라도 다른 타이머를 이용해서라도 한 번쯤은 계량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진행님 말하신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시간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책도 그래서 많이 네, 읽으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그런 책을 읽었답니다. 시간 관리 영재. 네, 아니 물론 그걸 읽고 다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건 아닌데 그 읽고 나면 내용이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한두 개라도 제 어딘가 무의식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시간 관리에 대한 또는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살아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그 많은 책들이 말하는 게 뭐 "어떤 일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먼저 한번 측정을 해 봐라." 왜냐면 아무리 내가 빨리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이게 3 시간짜리 일이면 15분 안에 무슨 수가 있어도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게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야근이 무조건 필요한 건지 그러면 야근을 하면 그냥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야근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시간 관리를 좀 못해서 야근까지 이게 이어졌구나. 음, 이렇다면 좀 사실 개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예 진행님이 말한 포모도로를 저는 보통 예전에 공부할 때 써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지?' 이런 나의 음,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네네. '아 25분 동안은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이런 걸로 보통은 포모도로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25분 동안은 내가 집중하자.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메일을 쓰는 거는 이거 한 타임 안에 이메일을 다 쓰자.' 이런 식으로 이 유닛당 내가 일을 집중해서 한 번에 확 마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포모도로 3개 이렇게 알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줄여 보자는 약간의 그런 승부욕도 자극도 하면서 맞아요. 예.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끝날 때가 24분 되면. 되니까? 네. 어떻게 빨리 끝내야 돼. 네. 미루는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네요. 이거를 하다가 네. 23 분, 2분 안에 무조건 이 설거지 마쳐야 돼." 이런 마음. 맞아요. 어 그렇군요. 근데 저는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도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약간 시간 관리와 자기 계발과 관련된 미라클 모닝. 근데 말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저도 다 해 봤죠. 전 뭐 웬만한 책에 나온 걸 다 해본 편인데 네. 무조건 빨리 일어난다. 무조건 미루지 않고 빨리 시작한다. 부지런하다. 그런 거랑 꼭 능률이 높은 거랑 연결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행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고 충분히 하고 내가 이제 시동이 걸리고 발동이 걸려서 딱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어떻게 보면 기다려서 밤을 새고 일하시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빨리는 하지만 퀄리티가 나빠서 결국에 다시 해야 된다면 이제 부지런은 한데 힘만 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신 방법들이 꼭 일을 미루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아니면 좋은 타이밍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몰입하기에 좋은 순간을 기다려서 그때까지 에너지도 축적했다가 딱 그 시간에 해내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저는 해 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해석이랄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 예전에는 또 가능했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시간이 갈수록 밤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만큼 생활도 더 많이 정돈을 하고 체력도 운동을 하든지 뭐 좋은 걸 먹든지 해서 많이 비축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현주님이 이메일 그 지금 구독 서비스 하시잖아요. 거기서 썼던 말 중에 저도 구독자니까 읽어보면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뭔가를 몰입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랄까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 되게 그거에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냥 그 몰입의 시간을 혼자서 즐기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됐어요. 음. 누구나 그런 몰입에 이렇게 뭔가에 몰입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뭔가 희열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도 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네 맞아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네. 우리가 회사 일이나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두세 시간의 블럭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잡다한 행정 업무나 뭐 애들 방 치워 주기 이런 별로 음. 시간 안 빨래 돌리기 이런 별로 시간 안 걸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쓴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벌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음. 몸부림이 아닐까.'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그래야 되게 기쁨이 있는 일을 즐겁고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데 시간 관리를 사실 못하면 내 일상이 계속 그런 나를 소진하고 잡다한 일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운을 차릴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로스쿨 다니거나 이럴 때 분명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않냐. 해야 될 게 음.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로스쿨 안 다녔을 때보다 아이를 키우고 로스쿨 다녔을 때가 사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가 더 좋았던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아 예전에는 없었던 몰입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 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육아하던 것도 똑같죠. 육아량이 뭐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약간 방만하게 하루 종일 음. 육아니까 그쵸. 그랬던 게 이제는 좀 더 몰아서 최대한 몰아서 무언가를 하고 남는 시간을 벌크 시간을 확보해야 학교도 가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간 관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즐겁게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치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다 약간 시간 관리의 의미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게 깊어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 오늘. 네. 저도 신기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막 이런 시간 경영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살고 예. 싶어.' 약간 이런 반감도 쪼끔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시간 관리라는 건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몰입의 경지를 더 잘 누리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짧은 일들을 파파파박 쳐내는데 기쁨을 또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시간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결국에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저희가 다다랐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 쓰는 방식이 있다면 저희에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저희 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